자, 이번 시간에는 7장 상속, 7장 상속의 300페이지 파이널 클래스와 파이널 메소드부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널 클래스, 파이널 메소드, 파이널 필드 다 좀 사용 빈도는 좀 희박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현장 가면 가끔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학교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거의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파이널이라고 딱 붙으면 먼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부분이 있죠.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파이널 필드라고 하면 값이 딱 한 번만 저장이 되고 더 이상 수정이 안 되는 필드를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클래스 앞에다 또 파이널이라고 붙이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상속이 불가능한 클래스가 됩니다. 즉,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상속해서 못 쓰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상속 부분 보면서 내가 상속을 하고 싶으면 자식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를 내가 부모로 인정을 하면서 실제 내가 상속을 받아서 썼어요. 익스텐직으로 썼었죠. 자, 그런데 이제 파이널이라고 붙여서 파이널 클래스를 만들어 버리면 이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그 다른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식 클래스들이 아무 부모 클래스나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메소드 앞에도 이제 파이널이라고 붙여서 파이널 메소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내가 상속을 받아서 쓰는 메소드인데 얘를 다시 재정의, 즉 오버라이드를 할 수 없다, 즉 수정을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파이널이라고 붙으면 이렇게 동작, 이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우선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제 303페이지입니다. 자, 접근 재현자는 우리 이전 시간에서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퍼블릭은 다 공개하는 것이고 프라이빗은 해당 자기 자신 클래스 내에서만 쓸 때 사용을 한다라고 그런 개념을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뭐 프로텍티드하고 디폴트라고 하는 뭐 이런 접근 제한자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교재 303페이지 중간에 보면 뭐 접근할 수 없는 클래스라고 해서 괜히 이렇게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접근 제한자를 붙이게 되면 접근 가능한 범위가 뭔지를 교수님이 이렇게 빨갛게 좀 써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에다가 연필로 좀 써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면 여기다 개방이라고 쓰시고요. 다 오픈한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면 자기 자신 클래스 내에서 접근 가능하다 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만나면 이제 같은 패키지 내에서 접근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 또는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도 써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외에 사용할 일이 있으면 그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찾아보면 되고, 실제 교수님도 퍼블릭하고 프라이빗만 썼지 프로텍티드나 디폴트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는 실제 한 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교재 305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305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06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형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다형성은 이제 교수님이 객체지향 특성을 얘기할 때 상속 얘기했고, 그쵸? 그러니까 캡슐화, 첫 번째 캡슐화 얘기했고, 두 번째 상속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 다형성에 대한 부분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빈도수에 대한
많은 빈도수에 대한 다양성 부분은 실은 보면 메소드에 대한 다양성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버라이드죠. 우리 상속받으면서 오버라이드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이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메소드 다양성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이제 하기는 했지만 한번 돌아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버로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가서 좀 우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개념은 뭐였냐면 교수님 이것도 개념만 설명을 했었어요. 자, 여기 메소드 이름은 다 동일해요. 그죠? 메소드 이름은 다 동일해요. 자, 그런데 실제 여기 리턴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매개 변수 파라메타 타입과 파라메타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라도 하나 틀리면 뭐 순서까지 포함해서 틀리면 실제 이 메소드 이름은 똑같아도 다른 메소드로 간주를 해서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system.out.println에 넘어가는 요 매개 변수에 따라서 다른 메소드들이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과부하예요, 과부하. 즉 동일한 메소드 명이 여러 개 있는데 얘의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즉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의미가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일들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메소드 오버로딩 하면 메소드 이름은 동일하지만 실제 동작하는 메소드는 여러 개가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소드 다양성 중에서 메소드 오버로딩 메소드 분야 중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우리 했던 것 중에서 오버라이딩.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저번 시간에 해서 여러분들 교재 295페이지를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재정의는 이제 우리 상속받아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메소드를 상속을 받아서 내가 골뱅이하고 오버라이드, 즉 오버로딩을 딱 시키게 되면 그 메소드가 재정이 되면서 부모에서 정의한 메소드는 무시를 하고 이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는 내가 새롭게 정의한 메소드가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대신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를 했던 메소드하고 동일한 시그니처, 즉 리턴 타입이나 메소드 이름이나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동일한 메소드 명의 어떤 타입 이런 것들이 똑같은데 실제 동작하는 게 부모 클래스에서 동작하는 메소드, 자식 클래스에서 동작하는 메소드가 각각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다양성 측면으로 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오버라이드라고 붙이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라이드 그러면 이렇게 그 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오버라고 붙었으니까 깔아뭉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메소드를 깔아뭉개고 자식이 다시 만든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양성 중에서도 뭐 몇 가지 이제 다양성들이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메소드에 대한 다양성을 개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특히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오버라이딩, 즉 메소드 재정의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소드 말고 또 어떤 다양성이 존재를 하게 되냐면 상속을 받았을 때 부모 타입에다가 상속받은 그 자식 객체 자체를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뭐, 우리 객체 지향 처음 들어올 때 교수님이 요거 다형성 얘기를 하면서 예제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라는 게 타이어 타입, 즉 타이어는 어떤 규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자, 이것을 상속받으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들은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등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부모 타입으로 정의를 하고 자식 객체를 이제 대입을 해서 실제 그 다형성을 만들어내는 또 특성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3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요게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을 보면, 자, 캣이라고 하는, 지금 요거 보면 캣하고, 그 다음에 애니멀이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정해놨는데, 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캣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익스텐즈 애니멀 그랬으니까,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캣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캣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자, 애니멀 타입으로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캣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할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면 실제 물리적으로 프로그램의 메모리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냐면, 실제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캣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캣이라는 클래스 변수를 만들면서 객체를 집어넣었으니까 실제 캣은 캣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캣 객체 자체를 다시 부모 타입인 애니멀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애니멀 클래스 변수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요 애니멀이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변수 자체도 캣이라고 하는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부모 타입으로 클래스 변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거라고 자식 객체를 생성을 해서 걔를 샥 대입을 해버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부모 타입으로 되어 있는 곳에 여러 개의 자식 객체의 객체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메소드 다양성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 클래스와 객체 입장에서는 마치 클래스 이름만 보면 부모처럼 보이는데 실제 거기다가 A라는 자식을 집어넣으면 A 객체에 해당되는 것들이 동작을 하고 B라고 하는 자식 객체를 집어넣으면 B라고 정의된 클래스에서 뭐 메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 이름처럼 보이는데 여러 개가 동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형성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308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모 타입으로 정의를 해놓고 거기다가 자식 객체를 이제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건데, 바로 위에 그 부모한테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속받은 조상이라면 어디든지 실제 그 자손의 객체를 할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자, A라고 하는 클래스가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를 상속받은 아버지들이 있는 거고, 이 아버지들을 상속받은 또 아들들이 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교수님이 예제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꼭 실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놓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java에 이렇게 그냥 A라는 클래스 정해놓고, 그 다음에 B라는 클래스는 A라는 객체를, 자, 그렇게 볼게요. 자, 지금 보면 A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 할아버지예요. 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레벨에 들어가는 B라고 하는 클래스는 할아버지 클래스인 A를 이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C도 A라고 하는 할아버지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네요. 자,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는 B라고 하는 아버지 클래스를 또 상속을 받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E라고 하는 아들 클래스는 C라고 하는 아버지 클래스를 또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라고 하는 클래스들의 상속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기다가 B라고 하는 B, C, D, E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그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그에 해당되는 클래스 변수에다가 B, C, D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할아버지 클래스 타입으로 A1, A2, A3, A4 그죠? 이거를 클래스 변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위에서 만든 B, C, D, E 이 객체를 집어넣은 이 클래스 변수들을 다 대입을 했어요. 자, 다 대입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여기 이제 할아버지 격인 A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된 클래스 변수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야락 이상이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B라고 하는 아버지에 해당되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든 클래스 변수에는 D라고 하는 객체가 D 객체로 선언된 클래스 변수를 그대로 할당을 하는 거죠. 즉 여기는 객체가 그대로 대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여기는 E라고 하는 자식 아들 객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변수를 그대로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E라고 하는 부분에 E를 지금 B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상속받은 구조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D를 C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D에서 C도 마찬가지 상속받은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거 딱 풀어주면, 자, 여기 바로 이렇게. 자, 여기서 미스매치. 그래서 cannot convert from, 실제, E를 가지고 B로, E를 가지고 B로 변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컴파일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우리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0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parent.java라고 해서 선언을 해줬네요. 자, 여기 보니까 뭐 다른 건 없고 메소드 1하고 메소드 2를 정의하면서 실제 여기다가 뭐 메소드 1을 호출하면 이건 뭐 부모 메소드 1이다. 메소드 2를 호출하면 부모 메소드 2다. 라고 출력만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자식에 해당되는 열어볼까? 이렇게 하고 분수를 자,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child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리를 하면서 extend parent 했어요. 여기 있는 parent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네요. 자, 그리고 메소드 2인 경우에는 오버라이드를 시켰어요. 자, 오버라이드를 시켜서 여기 보니까 메소드 2가 부모 클래스에 메소드 2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라이드 즉 재정의를 했고 만약에 출력할 때는 child 메소드 2다라고 정의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았으니까 마찬가지 또 여기에 실제 메소드 3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하나 또 추가를 했어요. 자,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실행하는 부분이니까 자, 실행하는 부분은 한번 교수님이 실행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new child에서 자식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부모 타입인 parent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parent 변수에다가 샥 집어넣네요. 그러면 부모 타입 변수에 지금 자식 객체가 그대로 대입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요 parent.method1을 불렀어요. 자, 그랬더니 이거 상속받았으니까 당연히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다 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parent.method1 했으니까 이건 메소드1은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받은 거니까 parent의 method1이다 라고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rent.method2를 불렀어요. 자, 지금 parent 타입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method2라는 것은 원래 parent에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버라이드에서 자식 클래스에서 method2를 재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부모 타입으로 자식 객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 동작하는 거는 얘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차일드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소드 2를 불렀더니 실제 차일드 메소드 2, 즉 재정의한 차일드 메소드 2가 불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지금 보면 메소드 3라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고 이것을 부모 클래스 타입에다가 할당을 했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 타입에는 메소드 3라는 게 지금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 이것을 부모 타입으로 해놓은 곳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풀고 풀고 호출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탁 써놓으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지금 보면 페어런트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된 곳에는 메소드 3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타입으로 정의된 클래스 변수에다가 자식 객체를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부모 집어넣는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을 한다? 부모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내가 막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다시 오버라이드, 즉 재정의한 메소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속받아서 내가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메소드는 사용할 수 없다가 바로 제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형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다형성 부분은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메소드의 다형성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되는 오버라이딩, 그죠? 상속받아서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버로딩, 메소드 명은 같은데 리턴 타입이나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경우에는 메소드 명은 같아도 다르게 다른 메소드로 인지를 해서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다르게 선언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소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부모 타입으로 정의된 클래스 변수에다가 자식 객체를 막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요 그림처럼 요 그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부모 타입, 즉 타이어 타입으로 딱 정의를 해놓고 거기다가 한국 타이어 객체나 뭐 금호 타이어 객체를 딱 집어넣어서 막 실행시키고 실제 얘가 동작하는 건 뭐다? 한국 타이어 객체, 금호 타이어 객체가 동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 게 우리 객체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다형성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형성은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바로 32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 자, 329페이지의 추상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추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추상화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추상적이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잡히는 것도 없고 뭔가 실체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예제도 있죠. 새나 곤충이나 물고기, 뭐 삼성, 현대, LG 이런 것들은 실제 실체가 있죠. 근데 이것을 추상적으로 샥 만들어내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동물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동물이라고 하는 그것의 실체는 없죠. 또 마찬가지 회사다라고 하면 뭐 이런 여러 개의 회사를 다 통칭하는 거지만 실제 회사라고 하면 그것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정의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앞에다가 이 abstract라는 것을 더 붙이게 되면 얘가 이제 추상 클래스라는 것이 로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추상 클래스는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이 추상 클래스를 이제 밑에 보면 다 상속받아서 실제 얘를 실현하는 클래스들을 다 만들어낼 거예요. 실체 클래스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추상 클래스는 나 홀로는 객체화가 돼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진 것의 객체는 언제 만들어져서 동작을 하게 되냐면 결국 상속받은 이 실체 클래스들이 객체로 만들어질 때 이 부모 역할을 하는 추상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는 이것은 new라고 하는 우리 연산자를 써서 객체를 직접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추상 클래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좀 설명이 됩니다. 330페이지, 331페이지에 이것을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 이제 뭐 용도 아니면 뭐 목적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상속받아서 여러 개의
실제 그 실체 클래스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개발을 한다면 그 필드나 메서드의 이름 자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때,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제어를 안 하게 되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내가 필드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붙여버리면 이게 그 통일성, 즉 표준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딱 표준화, 즉 통일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추상 클래스를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체 클래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다 공통적인 필드나 공통적인 메서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부모 클래스 역할을 하는 추상 클래스에서 미리 다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고 걔를 실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공통적인 부분들은 바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재사용을 해서 실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시간들을 좀 절약하고 빨리 단축시키기 위한 용도로 또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규격 형태로 좀 만들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개발 현장에 가면 혼자서 개발하지 않죠. 그죠? 혼자서 개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 이제 이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 한 사람 있고 밑에 실제 팀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5사람 있다라고 우리 가정을 했을 때 실제 5사람의 팀원들이 개발해야 되는 부분 중에 이제 막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팀원들이 개발을 할 때 필드 이름은 요걸로 다 통일시켜라. 요거 메서드 이름은 요걸로 통일시켜라. 라고 해서 미리 팀장이 추상 클래스로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팀원들한테는 자,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실체 클래스로 만들어내면서 내가 정의해 놓은 필드나 메서드들을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각 팀원들이 추가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런 용도로 쓸 때 추상 클래스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32페이지에서부터 33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교수님 이제 설명을 듣고 요거는 실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으로 가서 자, 요거 8장이에요. 7장의 8절. SEC08이라고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abstract underbar class라고 해서 지금 패키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먼저 요거 보니까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폰 이그젠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리고, 그럼 콘솔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다 잘 안 보이네. 조금 줄여놓고. 자, 됐네. 자, 우선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봅시다. 자, 요거 추상 클래스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클래스 앞에다가 abstract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제 추상 클래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상 클래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 얘를 new라고 하는 객체로 생성을 하지 못한다예요. 자, 그럼 요거 abstract, 즉 추상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는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기 예제 프로그램에 보면 지금 폰 타입으로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 생성하는 이 부분을 지금 주석 막아놨는데 교수님이 한번 이 주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딱 풀었더니 자, 어떻게 되죠? 바로 3856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상 클래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얘를 인스턴스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해서 바로 에러가 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다시 주석으로 막아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요거 스트링 타입으로 뭐 오너라고 하는 필드 하나 정했는데, 요거는 뭐 교수님이, 그 다음에 생성자, 예제 프로그램은 뭐 생성자까지 되어 있는데 교수님 생략을 했어요. 그냥 기본 생성자를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폰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에서 정의를 한 거 보니까 턴 온이라고 하는 메소드와 턴 오프라고 하는 메소드 두 개를 정의를 했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위에 폰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실제 인터넷 서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모 추상 클래스인 폰이 가지고 있는 톤 오프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즉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전원을 끕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했네요. 자, 그러면 요거 실행하는 메인 메소드를 한번 봅시다. 자, 메인 메소드에는 new에서 스마트폰, 요 자식 클래스,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 해당되는 스마트폰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생성을 해서 스마트폰 타입으로 집어넣네요. 자, 그래 놓고,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루어지는 순간, 실제 추상 클래스의 객체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에 있는 자, 실행을 한번 합시다. 자, 실행을 하니까 자, 자식 클래스 타입으로 만든 클래스 변수의 턴온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자, 그럼 턴온이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가 가진 게 아니라 추상 클래스인 부모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턴온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여기 폰 전원을 켭니다 라고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서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부르니까 이번에는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 추가된 인터넷 서치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라고 찍혔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턴 오프라고 호출하니까 이번에는 상속받았지만 내가 오버라이드를 했으니까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된 턴오프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스마트폰 전원이 끕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334페이지에 추상 요거 얘기를 했네요. 프로그램 실습을 했고 여기네. 자, 그럼 추상 메소드와 오버라이딩, 추상 메소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추상 클래스는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객체로 만들어질 때 그 추상 클래스에 대한 객체가 샥 만들어졌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추상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 추상 클래스에는 메소드에 대해서 선언만 돼 있어요. 선언만. 그러니까 실제 동작하는 실행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제가 이제 하나 있는데, 지금 애니멀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 다시 메서드도 앱스트랙트를 붙여서 실제 여기에 대한 메서드 자체도 추상 메서드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상 메소드로 정의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 여기 프롬 보면 실행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메소드에 대한 선언만 하는 겁니다. 선언만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실제 요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뭐 독이라든지 캣이라든지 이제 실제 클래스를 만들어내면서 위에 정의된 추상 메소드를 실제 구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운드라고 되어 있는 추상 메소드를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드 시키면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부분들을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용도로도 이제 좀 사용이 될 겁니다. 실제 메소드 명이나 그 다음에 어떤 리턴 타입, 그 다음에 뭐 파라메타 이 정도까지만 딱 정의를 해놓고 실제 실행하는 부분이 그것들은 동일한데 실제 실행하는 내용들이 다른 경우에 미리 추상 메소드로 정의를 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좀 이런 예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드로우, 즉 그리다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지만, 자, 그리는 것은 뭐 직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원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폴리건, 즉 다각형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 그리는 그 내용 자체는 실제 내용 자체 실행하는 내용 자체는 틀릴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 그린다라고 하는 드로우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리는 그 내용 자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오버라이드 돼서 실제 구현을 하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실제 션업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이 335페이지서부터 337페이지까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교수님이 프로그램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교수님이 SEC08 밑에 abstract underbar method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애니멀 그 다음에 cat, 풀 이렇게 놓고 애니멀 그 다음에 캣을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키워볼까? 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정의를 했어요. 그죠? 추상 클래스로 딱 정의를 해놓고 여기 밑에 뭐 필드 하나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breadth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해놓고 스무십니다. 뭐 이렇게 하나 해놨네요.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니까 자, abstract void sound에서 지금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정의를 딱 해놨습니다. 자, 그래 놓고 지금 애니멀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캣하고 독이 상속을 받아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의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자기 생성자에다가는 뭐 디지션 카인드, 즉 부모에서 정의된 카인드라고 하는 필드에다 표유류, 그 다음에 독이면 독도 표유류라고 이렇게 집어넣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추상 메소드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 사운드라고 정의된 추상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자, 오버라이드를 딱 시킨 다음에 그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에 캣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는 뭐 야옹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멍멍이라고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하나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자, 교수님 지금 여기 막 주석 처리한 것들은 그 설명하고 실습할 때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재에 있지만 자, 이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실행을 한번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docCat이라고 하는 객체들을 만들어서 doc하고 cat 타입으로 클래스 변수에다가 다 객체를 집어넣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아까 앞에 있는 예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애니멀이라고 하는 요것도 마찬가지 추상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속받은 cat하고 dog 클래스에 대해서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애니멀 클래스에 대한 객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독점 사운드, 캣점 사운드 했으니까 여기에 야옹, 멍멍이 그대로 여기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아까 우리 그 앞 시간에 우리 그 다형성 얘기를 할 때 부모 타입으로 자식 객체를 할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애니멀 타입으로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멀에다가 독 객체. 자, 여기 독이라고 상속받은 객체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애니멀에 있는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운드라고 하는, 독에 있는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는 어차피 부모 클래스에서는 추상 메소드로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행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오버라이드, 즉 재정의하면서 실제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한 것이고, 이것이 실행이 돼서 여기 멍멍이라고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캣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져서 다시 또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에 사운드라고 했더니 여기 야옹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그대로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지금 추상 클래스, 요 앞에 추상 클래스 우리 얘기를 할 때, 자, 추상 클래스는 실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실제 필드나 메소드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가 만들어져서 부모 클래스가 원래 정의되어 있던 필드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추상 메소드인 경우에는 위에서 실제 추상 메소드는 선언만 돼 있고 즉 실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그 추상 메소드에 대해서 오버라이드 즉 재정의하면서 실제 실행하는 부분들을 집어넣는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7장 상속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실습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실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들어갈 텐데, 아마 다음 시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수업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대면 수업으로 등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 교수님이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또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고 또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줌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겠네. 자, 그러면 오늘 동영상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